정리를 해볼게요. 애초에 시작을 우리가 창업을 해서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 일반가세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막연하게 간이가세가 좋아가 아니죠. 이제 왜 좋은지를 알잖아요. 매출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간이가세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간이가세 비제 지역은 8분 8분 안 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샵인샵 등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지역에 간이가세가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간이가세가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고 나서 된다 하는 걸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허가 업종, 예를 들어 식당 같으면 우수 처리 시설이나 영업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만 확인하는 게 될 게 아니고, 인허가 규정도 미리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사전에 숙지해서 이 점포를 얻어도 상관없는지 따져보고 점포 계약을 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용케 간이가세로 스타트를 했어요. 8월 달에 간이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식당을.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신고가 몇 월 달에 무슨 신고죠?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신고가 뭐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7월에 부가세 신고를 또 할 수도 있게 돼요. 7월에. 제가 간이가세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죠, 부가세 신고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또 해요. 간이가세인데도. 왜 그럴까?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돼서 그래요. 요거도 오늘 아시면 돼요. 간이가세 사업자를 처음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판단이 안 되죠. 얘가 매출이 클지 안 클지. 그래 처음엔 간이가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정 간이가세를 용납을 안 해주죠.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 이래서 4,800 숫자가 나온 거예요.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딱 넘어가죠. 그러면 일반가세로 사업자로 딱 바뀌어요. 처음엔 간이가세로 출발했는데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가세로 바뀌는데 그 시점이 7월 1일이에요. 자동. 8월 달에 간이가세로 시작했는데 4,800이 넘었어. 그러면 다음에 7월 1일 날 자동으로 일반가세로 바뀝니다. 일반가세로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사업을 시작한 그 해 매출이 4,800만 원이 딱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음에 7월 1일 날 일반가세 사업자로 바뀌어서 7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7월 1일 날짜로 바뀌었죠. 7월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신고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날까지예요. 이때는 이 사업자는 간이가세죠. 신고는 하지만 간이가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싸게. 이때도 부가세 신고는 부담이 거의 없겠죠. 식당이면 거의 0원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4,800만 원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8월 달에 오픈했죠. 연 4,800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5월 얼마죠? 8, 9, 10, 11, 15네. 400만 원 곱하기 5하면 2천만 원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2천만 원 넘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4,800이 아닙니다. 네, 2천만 원 월 400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8월 달에 간이가세 사업자로 식당을 오픈했는데 2천만 원이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자동으로 일반가세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신고가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겠죠. 요거는 과세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때는 이 사람은 일반가세죠. 그럼 1월 달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일반가세 방식으로 부가세를 많이 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당을 간이가세로 이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부가세 신고가 계속 영원히 연달아 나오니까 식당 부가세가 별로 안 나오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적격증빙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1월 부가세 신고 때 비명을 많이 지릅니다. 세금 폭탄을. 벌기에 쓴 돈이 심지어 없는 사람들. 부가세는 계속 빵원이 나왔고 그 맥락이 이해가 돼야 돼요. 큰 맥락이. 계속 빵원이 나오니까 부가세는 내하고 신경이 거의 멀리 있는 세금이야. 일반가세 전환이 되었음에도 계속 그게 남아있어. 그러다가 1월달 부가세 때 세금을 몇 천만 원 탁 두드려 맞고 정신이 번쩍 들죠. 그때부터 세금 공부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때 텍스코디 강의를 막 신청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 보면 누군가를 막 찾아다니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근데 그렇게 하면 테크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미리 알고, 세금은 항상 미리 알고 단도리를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 그게 절세예요. 그게 절세.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맥락으로 일반가세 전환이 딱 된다. 근데 요번에 법 바뀌었어요. 이게 8,000원 바뀌었어요. 원래 간이가세는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코로나 바람에 한시적으로 8천만 원. 요번에 신고하는 사람들 일반가세자지만 8천만 원 밑에 사람들은 간이가세로 해줘요. 지금 부가세 신고는. 그런데 요번에 7월달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해줘요. 8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8천만 원으로 이제는. 그래서 4,800만 원이 머리에 없어져야 돼요. 연매출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7월 1일 날 자동으로 일반가세로 이제 바뀝니다. 요거까지 이제 아시면 좋아요. 그러면 창업 시기를 재테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요. 세무적인 관점으로 창업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는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1월 달에 간이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하는 신고가 해가 바뀐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겠죠. 그리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죠. 근데 8천만 원 넘었어. 그러면 7월 달에 부가세 신고 또 하죠. 종소세 신고 잠깐 빼고 1월 부가세 신고, 7월 부가세 신고, 식당이죠. 부가세 얼마 내죠? 이 사람은 매출이 한 8억 정도 됐어. 8억 팔았고 한 4억 팔았어. 부가세 얼마 내죠? 빵원. 심지어는 자료 없이 싸게 다 샀어. 매입 금액이 0원인데 빵원입니다. 0원 냈죠. 그러면 이 사람은 12개월, 6개월, 18개월 동안 득받 맞죠? 그런데 12월에 사업자 등록 내는 사람 생각으로 많아요. 간이가세로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천 나누기 12 하면 600 한 7, 80 되겠네요. 12월 매출이 8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 사람도 몇 대 일반가세 전환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득보는 기간이 한 달, 7개월. 세무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1월 달에 간이가 돼서. 그러면 가장 득보죠.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적인 관점에서 창업의 시기는 1월에 간이가세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게 재테크예요. 12월 달에 굳이 창업할 필요가 있어요. 한 달만 깨겠다가 1월 달에 하면 엄청나게 득보는데. 다음 강의나 뭐 다다음 강의 때 종소세 얘기도 할 거예요. 종소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요거도. 1월에 간이가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혜택을 보는 거다. 정리를 딱 하면. 그러면 한 줄로 딱 정리하면 1월 달에 간이가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정리가 딱 돼요. 문장은 한 문장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다 되면요. 재테크는 조금의 지식만 내가 알고 있어도 활용할 수만 있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몇 천만 원 버는 거예요.